와, 진짜 이게 된다고요? 학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한테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카톡으로 보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그것만 전송해 드리면 딱 그거 눌렀을 때 공지사항이 쫙 뜬다. 얼마나 편할까요?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또한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캔바 코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캔바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캔바 서비스는 무료로도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캔바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같은 사이즈가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하단에 지금 페이지 추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세팅을 약간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페이지 썸네일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페이지 유형 추가를 눌러서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이제 웹사이트 형태가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부터 기초 세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우리 학원의 공지사항 디자인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자, 이 공지사항 디자인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소셜 미디어 디자인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디자인에 가셔서 공지사항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지사항 디자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공지사항 디자인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왕관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물론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디자인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전체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게 똑같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수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를 키워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 배경은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짙은 파란색. 자, 바꿨으면 여기에 있는 이 디자인을 선택해서 잠금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게요. 잠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선택됐을 때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작업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박스들을 크게 키워주시고 안에 있는 캐릭터 같은 것들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종로 S 학원 공지사항 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 쭉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넣었더니 어떤가요? 생각보다 괜찮죠?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공지사항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에 시간을 조금만 쏟아서 왼쪽 상단에 있는 요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더 집어넣어 보신다면 이런 페이지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도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소에서 찾은 것들이거든요. 여기 중간에다가 텍스트 상자 그대로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시간표를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소셜 미디어에서 왼쪽 상단 디자인 시간표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가 시간표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AM,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컨트롤 C를 누르는 거죠. 다시 한번 웹사이트에 가셔서 하단에 섹션 추가를 눌러줍니다. 섹션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넣어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위아래 폭이 좀 작다 싶으시면 이걸 약간만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V 눌러볼게요. 여기 이렇게 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이를 조금씩 넓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표의 디자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채워봤습니다. 너비를 전체적으로 같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열 간격 맞추기 하면은 기본적으로 표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위쪽에다가 간단한 캐릭터라든지 텍스트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게 된다면 짜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 선생님 시간표 고1, 고2, 고3 수학 과목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과목표와 그리고 시간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실제 선생님의 사진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선생님의 사진을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냐? 자, 왼쪽 상단 요소에 들어가셔서 하단 메뉴에 있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동그라미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프레임을 톡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프레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근데 뭐냐 라고 하실 텐데,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사진을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진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왼쪽에 있는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일 업로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삽입을 해주실 수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 캔바 안으로 그대로 쏙 가지고 오면 파일이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삽입한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쏙 하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미지가 이렇게 작잖아요. 좀 애매하게 돼 있죠?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보이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확대를 해서 만들어주시고 마우스 바깥쪽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진을 삽입하시면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호쌤의 시간표도 있겠지만 약간만 모양만 바꾸면은 되게 중1 시간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차량 시간표입니다. 이 웹사이트 안에서 만들어 보거나 수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섹션 추가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실 때는요, 왼쪽 메뉴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상자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삽입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알파벳 T자를 눌러주시면 바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글을 삽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로 글씨 크기 크게 하고 작게 한 다음에 차량 시간표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시간표에 맞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하겠죠? 네모 상자를 다시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상자 삽입하려면 알파벳 R키를 눌러주시면 네모 상자 삽입이 가능하고요. 상자를 삽입하고, 저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좀 별로예요. 약간 끝이 둥글스름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상자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에 가면 여기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손쉽게 둥글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시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고서 30분 적어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 글씨 크기는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이렇게 적은 뒤에 이제 오른쪽에다가도 또 텍스트를 적어줘야 하겠죠. 오른쪽에 알파벳 T키 눌러서 삽입, 여기 하단에다가 1교시 하원 차량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는 오른쪽에도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알파벳 T키를 눌러도 되지만 이미 삽입했었던 이 텍스트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도 괜찮거든요.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Alt키를 누르신 채 이동을 하시면은 저절로 텍스트가 복사가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1, 중2, 중3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적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타야 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를 적었고요. 이제 흰색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1, 중2, 중3 아이들이 이렇게 탈 거다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이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드래그를 하셔서 하단으로 2개만 더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lt키 누르신 채 하단으로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요, 키보드 Ctrl D키를 누르면 지금과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둘, 3개가 나왔죠? 자,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하게 된다면 차량 시간표까지 바꿔봤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뭔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럴 때는 약간의 좀 센스를 발휘해서 버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메뉴의 요소에 들어가서 스쿨버스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하나를 톡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하면 이런 방식으로 삽입이 되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오른쪽에다가 배치해 주시기만 해도 뭔가 좀 깜찍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완성된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직접 만든 것들도 있고요. 이런 상자를 활용해서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차량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만드셔도 되니까 텍스트 삽입하고 요소 삽입해서 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섹션 추가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사진과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템플릿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페이지 유형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봐서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사진과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템플릿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 상단 디자인 마케팅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3개가 들어간 이런 디자인이 하나가 보이네요. 자, 요거를 마우스로 톡 눌러보겠습니다. 사진과 텍스트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딱 요거거든요. 자, 요것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홈페이지로 와서 컨트롤 V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약간만 작게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글씨체도 위에 썼었던 현재 어비 서현채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도 흰색. 텍스트 바꿔봐야 되겠죠? 이번에 뭐 태권도 행사를 했다. 태권도 품새 연습, 그리고 태권도 지르기 연습, 뭐 땡땡땡땡 춤추기, 뭐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안에다가 이제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PC 화면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방금 전까지 만들던 종로 S학원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것을 눌렀더니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누를 거냐면 태권도 품새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하나를 톡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바꾸기라고 바로 떠 있을 겁니다. 이 바꾸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눌러주시면요, 이 슬라이드 안에 삽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태권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활동 사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찍어놓은 사진을 그대로 클릭해 주시기 바라면 됩니다. 자,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한다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PC 버전에서도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PC로 옮길 필요 없이 캔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수정하면 바로 PC에서 수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수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나머지 것들도 스마트폰에서 하나하나 바꾸기를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전부 다 수정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만든 자료가 이거입니다. 자, 왼쪽에 이미지 다 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까지도 집어넣어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요소는 과연 어떻게 찾을까요? 자, 왼쪽 상단에 요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1등이라고 쳐볼게요. 1등이라고 쳤을 때 그래픽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그래픽을 선택해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와 3은 어떻게 찾느냐? 1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하단에 자동 추천에 2와 3도 떠서 바로바로 활용해 주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캔바 코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Q&A라든지 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엔 실제로 다 전부 다 코딩으로 해서 만들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글만 써도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자료를 만들 건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부모 상담 Q&A 해서 새 질문하기. 이름 이지훈. 분류는 학습 관련이냐 생활 지도냐 진로 상담이냐,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질문 등록했을 때 이렇게 질문 등록이 딱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답변 대기 중이라고 나오죠? 이 답변 대기 중을 톡 눌러서 답변하기 누른 뒤에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글만 써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좀 많기는 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바 메인 홈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합니다. 나간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캔바 AI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하단 메뉴에 있는 코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글을 쫙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제가 미리 입력해놨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원 공지사항을 쉽게 등록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공지 내용을 쓰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랑 함께 저장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봤고요. 이 기능 덕분에 문자나 종이를 알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정리되고 공지를 못 받다는 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쫙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빛 학원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공지사항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지사항 등록과 내용, 등록하기 공지사항 목록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버전에서는 누구나 이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만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게 세팅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등록할 때는 비밀번호 0000을 눌러야
게시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 S학원이야. 자, 그리고 답글 제출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수정해주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그 텍스트에 맞춰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내용,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까지 나타나게 되었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은 휴일입니다. 공휴일인 관계로 오늘은 쉽니다. 푹 쉬세요 하고서 관리자 비밀번호 0011 한번 해볼게요. 등록하기 눌렀을 때 비밀번호 오류 뜨고요. 0000 해서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쓰느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의 사용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만 따로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요거 자체를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뒤에 아까 전에 만들던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붙여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만들던 사이트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 그대로 이 종로 S학원 공지사항이라는 자료가 삽입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위아래로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단으로 좀 내려서 좀 더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로 좀 더 내려서 확대. 자, 이렇게 만드신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디자인까지 삭제해서 지금 이 홈페이지만 딱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오른쪽 상단에 웹사이트 게시를 눌러주시고요. 하위 경로 수정해서 게시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홈페이지가 딱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홈페이지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누구나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저도 한번 봐볼게요. PC로 볼 때 이런 방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우스로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하단에서는 종로 S학원 공지사항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통해서 눌러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로도 한번 똑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모바일로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 목표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종로 S학원 공지사항까지 여기 하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만들었었던 홈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땡땡학원 공지사항, 시간표, 차량 시간표, 최고의 순간 포착, 마지막 학생, 학부모 상담까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바일로 봐도요, 이런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매달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만 해도 웹사이트 주소는 그대로 된 상태에서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나만의 홈페이지, 우리 학원만의 공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원만의 홈페이지 디자인, 공지사항 디자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모바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캔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타링에 있는 이지쌤 캔바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